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하여 왕좌의 게임 시즌4의 7화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전편에서 강철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성공한 스타니스는 곧 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세력하는 데너리스도 여러 개의 노예 도시를 해방하면서 진정한 여왕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한편 킹스랜딩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새끼 악마의 심판인데요. 현장 사람들과 애인의 배신으로 슬픔에 잠긴 새끼 악마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자 명예결투를 요구했는데 누가 새끼 악마를 위해 나서줄까요? 7화 시작할게요. 제이미는 일러준 대로 하지 않은 새끼 악마를 나무라는데요. 물론 마음이 아파서입니다. 이젠 타이윈과 약속한 제안도 소용없게 되었는데요. 새끼 악마는 다들 자신을 증오하고 특히 타이윈이 더하다며 분명 그가 조프리를 죽이지 않은 것을 알매도 일부러 장벽에 보내려 하고 제이미를 후계자 자리에 앉히려는 목적을 동시에 이루려 했는데 타이윈의 계획을 망쳐놓아 급 기분이 좋아진 새끼 악마. 그러나 그를 위해 나서줄 기사가 필요한데요. 제이미는 오른손을 잃어 승산이 없고 지금으로서는 딱 한 사람, 용병 브론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희망컨대 브론이 다시금 그를 위해 승리를 거둬야 될 텐데요. 세르세이 쪽에서는 누구를 내세울까요? 악명 높은 마운틴이네요. 칼을 휘두르는 솜씨를 보며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선 승산이 없겠는데요. 자신만만한 세르세이는 기필코 새끼 악마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운틴의 동생 사냥개는 뭐 하고 있을까요? 놈들이 방금 약탈해간 한 마을에 도착한 사냥개와 아리아. 중상을 입어 죽어가는 한 남자를 보게 되는데 살아날 가망이 없자 사냥개는 칼로 그의 심장을 찔러 편히 가게 도와주면서 아리아에게 심장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곳을 찌르면 죽는다면서 말입니다. 이때 뒤쪽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와 사냥개의 목을 물어뜯는데요. 라니스터가의 사냥개의 몸값을 받으려 한 짓이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남자는 로지라는 사람으로 야경대원 요렌이 창살 안에 가두어 야경대로 끌고 가던 3명의 죄수들 중 한 명인데요. 당시 아리아를 희롱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아리아는 보검 니드를 뽑아들고 정확히 로지의 심장을 찌르죠. 가르치는 대로 금방 배우는 아리아입니다.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인 사냥개와 아리아. 심지어 아리아는 사냥개를 살생부 명단에 넣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왠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행하며 어느 정도 정이 든 것 같은데요. 아리아에게 어릴 적 형 마운틴이 자신을 불구덩이에 밀어넣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냥개. 아리아는 사냥개에 물린 상처가 더 나지 않게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묘한 관계가 돼버렸는데요. 그러고 보니 갑자기 브리엔느와 포드릭이 생각납니다. 산사를 찾기 위해 북부로 향하던 그들은 한 객점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우연히 아리아의 친구 하파이를 만납니다. 일전에 아리아 겐드리와 함께 형제단에 있었던 친구인데요. 산사의 행방을 묻는 브리엔느에 혹 문제라도 생길까 하파이는 모른 채 합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파이는 브리엔느를 찾아가는데요. 정의로워 보이는 그녀가 스타크가를 해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녀에게 아리아가 살아있다 일러주며 아리아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냥개가 아리아를 데리고 캐톨린 동생 리산의 성으로 가 몸값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추측하는 포들이 마침 현재 산사가 리산의 성에 머물고 있으니 여차하면 브리엔느는 산사와 아리아 둘 다 안전하게 북부로 찾아올 수 있겠는데요. 한편 장벽에서 배신자들을 처리하고 돌아온 존은 영웅 대접을 받지만 이로 인해 더더욱 임시사령관 알리서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야경대 회의에서 존은 야인들의 공격에 대비해 비밀 통로를 봉쇄하자 제안하지만 알리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며 계속하여 존의 의견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한편 바다의 한편에서 미인을 위해 싸우던 다리오는 데너리스를 찾아갑니다. 그는 자신은 전쟁과 미인밖에 모르는데 지금 미리네는 전쟁이 없고 데너리스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며 데너리스를 품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는데요. 예상 밖으로 터프한 여왕 데너리스는 다리오더러 옷을 벗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이어 데너리스는 다리오에게 차남 용병단을 이끌고 윤카이를 다시 탈환해오게 하면서 모든 노예상들을 처단하려 합니다. 조라는 자기 상관의 머리를 따 데너리스에게 바친 다리오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다시 킹스랜딩으로 돌아와 뒤늦게 용병 브론이 새끼 악마를 보러 감옥에 들릅니다. 고귀한 옷을 차려입은 브론은 세르세이의 은혜를 입어 곧 귀족 가문인 롤리스 스토크워즈와 혼인하기로 했는데요.
새끼 악마를 위해 명예결투에 나서지 않는 대신 작은 귀족으로 진급한 셈입니다. 돈만 주면 뭐든 하는 브론은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귀족 아내를 얻는 것과 강한 마운틴과 싸우는 것 중 마운틴과 싸우는 모험을 하지 않을 거라 말하는 브론.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새끼 악마는 그런 브론을 질책하기는커녕 사이좋게 헤어집니다. 제이미도 브론도 거절한 마당에 누가 새끼 악마를 위해 나서주며 또 마운틴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얼마 후 감옥에 있는 새끼 악마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는 붉은 독사였는데요. 알다시피 붉은 독사는 라니스터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끼 악마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형으로 태어난 새끼 악마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난산으로 죽자 타이윈과 셰르세이는 새끼 악마를 아주 싫어하게 됩니다. 지금 새끼 악마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요. 그런데 붉은 독사는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걸까요? 이어 그는 타이윈과 마운틴에게 누이의 복수를 하려 킹스랜딩에 왔다며 이곳에 온 목적을 털어놓습니다. 마침 셰르세이가 마운틴을 대표로 내보냈으니 하늘이 준 복수할 기회를 붉은 독사는 놓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붉은 독사는 새끼 악마를 대표하여 명예결투에 나서게 됩니다. 이어 화면은 리산의 성으로 바뀌고 윈터펠을 그리워하며 추억에 잠겨있는 산사. 로빈이 눈으로 만든 윈터펠 성을 부수고 가버리자 속상해 있는 산사의 새끼손가락이 다가와 낡은 집을 무너뜨려야 더 나은 집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말 속에 말이 있는데요. 조프리를 죽인 이유를 말해달라는 산사의 새끼손가락은 조프리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며 캐톨린을 위해 복수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어 그는 산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캐톨린보다 더 아름답다는 말과 함께 그 산사에게 딥키스를 합니다. 새끼손가락, 캐톨린을 얻지 못했다고 딸 산사를 건드리다니. 그리고 이 장면을 캐톨린 동생 리사가 목격합니다. 새끼손가락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리사.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요. 산사를 홀에 불러내는 리사. 홀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전문 범인을 응징할 때 사용되는 달의 문입니다. 갑자기 미쳐 날뛰며 산사를 달의 문에 밀어버리려 하는 리사. 장녀 같은 년, 감히 내 남자를 건드려? 다행히 새끼손가락이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속상해하는 리사의 새끼손가락은 내가 평생 사랑하는 여자는 단 한 명뿐이라 말하고 리사는 자신을 말하는 줄 알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새끼손가락은 그 사람은 캐톨린이야 라고 말하며 리사를 달의 문으로 밀어버리면서 시즌4의 7화는 끝이 납니다. 물론 새끼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비열하긴 합니다만 리사가 달의 문으로 떨어져 죽는 것을 보니 왠지 기분이 좋은데요. 그 외에 새끼 악마는 끝내 자신을 위해 싸워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전투력이 강한 붉은 독사인데요. 어쩌면 이번 재판에서 이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스토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시즌4의 8화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